나는 패배한다. 나는 추락하고 실패하고 또 실패했다. 꿈은 젊은이의 것이며 후회는 노인의 몫이다. 후회가 꿈을 대신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늙은 것이다. 나 역시 후회를 한다. 그러나 다른 사람과 다른 점이라면 나는 포기할 때마다 그 뒤에 더 큰 행복이 있다는 것을 알았으며 기꺼이 내 모든 행동에 책임을 졌다는 점이다. 셰익스피어의 작품 베니스의 상인 오셀로의 비극은 질투심 때문에 아내를 죽이고 생이 비극으로 끝나는 장군 오셀로의 이야기다. 오셀로를 비극적인 것으로 승화시킨 것은 그가 죽는 순간에도 자신이 했던 모든 일에 책임을 진다는 점이다. 오셀로는 그를 배신한 이아고를 비난함으로써 혹은 충동적인 흥분 상태와 전쟁이 가져다주는 중압감 때문이었다고 변명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에도 책임을 돌리지 않는다. 자살하기 직전 주위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도 그는 끝까지 오직 자신만을 비난한다. 이 불행한 사건을 보고할 때 사실 그대로의 나를 전해주시오. 나를 감싸줄 필요는 없소. 어리석은 인도인처럼 그의 종족 전체보다도 더 귀한 진주를 자신의 손으로 내던져버린 사나이라고 전해주시오. 그렇다. 때로 체념의 기술을 터득하는 길이 삶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하다. 희망이 좌절되면 체념할 줄 알아야 한다. 다른 기회의 문을 위해서도 체념은 빠를수록 더 낫다. 만일 내가 2003년 시골로 낙향하지 않고 그대로 삼성동에서 살았더라면, 48세에 은퇴하지 않고 현역에 머물렀더라면, 만일 내가 한글도 몰랐던 가난한 도시 노무자의 장남으로 태어나지 않고 평범한 중산층의 아들로 태어났더라면, 남보다 빠른 사회 진출 덕에 30세 이전에 직장만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대학 졸업 후 22살부터 최연소 직장 생활을 시작해 87년까지 대기업에 다녔고 해외 근무도 3년이나 했지만 집안의 생계를 책임지느라 정작 나는 월세 신세를 면치 못했다. 70년대의 유튜브의 지성에 숲 채널이 있었더라면 엄청난 동기부여를 받아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많은 것을 보다 빨리 성취했을 것이다. 물론 내 인생의 후회거리도 줄었을 것이다. 87년 내가 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신호재지 주식을 3개월만 늦게 팔았다면 주식만으로 32살에 백만장자가 될 수 있었다. 신호재지는 87년 당시 상장회사 중 자본금이 가장 적은 보통주 4억 원에 불과했다. 그리고 바로 1000% 증자하면서 주가가 엄청나게 뛰었다. 88년 불과 2천만 원에 팔았던 목동 임대아파트를 1년만 더 보유했더라면 아마 그것보다 5배의 자산을 증식할 수 있었을 것이다. 90년 용산의 낮은 상가와 터미널 매장을 1년만 더 보유했더라면 권리금만 2억 5천만 원의 추가 차익을 챙길 수 있었다. 1년 후 이 매장들은 권리금만 억대를 호가하는 황금 매장이 되었다. 내가 국내 최초로 개척했던 연세대와 한양대의 구내 컴퓨터 매장을 포함해 용산의 4개 매장을 거느렸던 직원 15명이 개인 사업체인 한양컴퓨터에 만족했더라면 용산에 잘 나가는 내 옛날 친구들처럼 편하게 한 인생을 보낼 수 있었다. 94년 대신정보통신의 M&A 제의를 수락하고 내가 오너로 있던 주식회사 소프트라인을 매각했더라면 내 개인 호주머니로 수십억 원은 더 챙길 수 있었다. 95년 내 회사와 현대전자와의 M&A 협상이 성공리에 끝났더라면 나는 그때 부자가 되었을 것이고 현대전자 PC 사업부도 수천억 대의 손실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95년 초 안철수 연구소의 투자 요청을 조금이라도 귀담아 들었다면 인생에서 2번 만나기 힘든 좋은 투자 기회를 날려버렸다. 그때 안철수 연구소에 2억 원만 투자했더라면 아마 좋게 300억 원은 벌었을 것이다. 코스닥 시장이 2년만 빨리 개설되었더라면 부도로 막을 내린 소프트라인을 성장 위주가 아니라 안정 위주로 경영했더라면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고 그때 이미 1000억대 갑부가 됐을 것이다. 97년 코스닥 시장이 개설되기 바로 2년 전만 해도 내가 운영하던 회사는 전성기를 구가했다. 금마 아파트 34평과 삼풍 아파트 45평 그리고 경주의 대지 2000평 땅이 아직도 내 소유라면 100억 원이 넘는 시세 차익을 올렸을 것이다. 이 부동산들은 96년 1월 소프트라인 부도 후 불과 5억 원의 은행 빚에 압류당해 모두 경매 처분됐다. 99년 초 후이즈 주식 10억 원의 매수 계약을 해약하지 않았더라면 3개월 후에 이 주식은 40억 원을 호가했다. 타워팰리스 61층의 59평형과 101평형을 2001년 팔지 않고 지금까지 보유했더라면 좋기 100억 원의 시세 차익을 남길 수 있었을 것이다. 그때 그 친구의 권유를 받아들여 삼성동 아이파크 아파트를 샀더라면 지금 삼성동 아이파크 아파트는 타워팰리스보다 비싸다. 2001년 강원랜드 주식 1만 주를 영화포스터와 바꾸지 않았더라면 좋기 15억 원 이상의 시세 차익을 남길 수 있었을 것이다. 그때 그 친구의 요청을 거절하고 바이벤처에 20억 원을 출자하지 않았더라면 그때 내가 대주주로 있던 6개 회사의 경영을 초창기부터 내가 모두 직접 챙겼더라면 2001년 벤처 거품이 꺼져가던 그때 옛 친구들의 투자 요청을 모른 채 하고 46억 원을 투자하지 않았다면 아마 지금보다 수백억 원은 더 많은 현금을 굴리고 있었을 것이다. 2003년 삼성동 집을 18억 원에 매각하지 않고 보유했더라면 지금 이 집은 180억 원을 호가한다. 지금 보유한 규모의 파주 헤이리 땅을 그때 몇 필지 더 구입했더라면 좋기 100억 원 이상의 자산이 증가했을 것이다. 구입을 심각히 고려했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다. 그리고 또 만일 내가 74년 1차 시험에서 서울대에 합격했더라면 콤플렉스가 없어 좋았겠지만 지금처럼 특별한 노력으로 다양한 분야를 섭렵해보고 글을 쓰지는 못했을 것이다. 성공한 사업가와 작가 중에 서울대 아닌 대학 출신이 그렇게 많은 이유다.
내가 77년 태권도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벤텀급 최종 대표로 확정되었더라면 아마 나는 태권도를 직업으로 택했을 것이고 태권도를 떠난 내 자신을 발견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내가 78년 신입사원 면접에서 삼성 비서실 근무 제안을 받아들였더라면 아마 승진 사다리를 잘 타서 아직도 월급쟁이의 안락함을 누리고 있을 것이다. 나는 그해 현대중공업 기획실에 22세 최연소로 입사했다. 내가 78년 기술고시에 합격했더라면 아마 철밥통에 머물렀을 것이고 기득권 수호에 급급했을 것이다. 88년 변리사 시험에 합격했더라면 잘 되었다고 해도 서초동에서 상표권 출원 대행업을 하는 정도였을 것이다. 사업가로서 내가 승승장구했더라면 아마 교만의 죄를 짓고 성공한 죄인으로 잘 먹고 잘 살 수는 있었겠지만 배부른 돼지보다는 가난한 소크라테스가 낫다는 말의 뜻은 영원히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다. 지금처럼 작가가 되기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 모든 불행한 사건을 보고할 때 사실 그대로의 나를 전해주시오. 나를 동정하고 감싸줄 필요는 없소. 그 모든 행운을 자신의 손으로 내던져버린 사나이라고 전해주시오. 나는 추락하고 실패하고 또 실패했다. 그러나 잘 떨어졌고 잘 실패했다. 나는 떨어지고 실패할 때마다 매번 전진했고 그전보다 더욱 크게 성장했다. 중학교, 고등학교와 대학교 3번의 입학시험 모두에서 불합격하고 야간 중학교, 실업계 고등학교, 한양공대에 다녔지만 학창시절 콤플렉스는 오히려 나를 분발시켰고 그 부분을 커버하고자 치열하게 노력했다. 그 결과 학습 분야에서 나는 오히려 보통 이상의 능력을 키울 수 있었다. 다른 실패도 마찬가지였다. 그렇게 많은 실패를 경험하지 못하고 쉽게 성공했더라면 결코 지금과 같은 다양한 인생은 경험하지 못했을 것이다. 고백컨대 내가 글을 쓰겠다는 의지를 키우고 작가로 등단할 수 있었던 것은 경제사범으로 도피 중에 3년간의 경험에 전적으로 힘입은 바 크다. 내가 운영하던 사업체가 부도를 겪지 않았다면 지금과 같은 작가와 철학자 그리고 유튜버로서의 삶은 물론 상상조차 못했을 것이다. 정말 잘 망한 것이다. 그렇다. 삶은 새옹지마의 연속이다. 인생은 잃고 얻는 것에 반복 활동을 하는 것과 다름없다. 이것을 잃으면 다른 것을 얻고 다른 것을 얻으면 또 다른 잃는 것이 있다. 그렇다. 삶의 속도를 죽는 그날까지 멈춰서는 안 된다.